네, 이게 왜 비견, 겁재, 식신상관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 제가 이게 관계 분석이 언제 나왔다고 했어요? 중국 어디? 송나라. 송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송나라 하면 기억날 게 뭐냐면 과거 제도를 기억합니다. 중국은 봉건사예요. 봉건사인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비지배하는 사람. 피지배계층은 땅에 붙었어요. 지배계층은 지배를 하고, 그래서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분자, 회덕, 소인, 회토. 분자는 덕을 품고 소인은 땅을 품고 산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붙어 사는 소인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결정돼 있어. 종법, 봉건, 종법 사회라고. 종법. 이 송나라 이전에도 매점 매석하는 게 좀 있었지만, 예를 들어 송나라 시대부터는 마의 국가에서 과거 제도를 본격화해가지고 피지배계층도 공부를 하면 과거에 시험을 봐서 과거 급제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정치에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승광발제라고 합니다. 오를 승자. 관에 오르면 발생한다. 뭐가? 죄가 발생한다. 승관발제. 승관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시대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중심의 사회가 있는. 관에 오르면 모든 건 이게 관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그림을 우리가 오행의 요 그림 있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요 그림을 요것을 이 비급식상 요걸 뿌려보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목이면 같은 목이니까 그것은 비겁이고, 비겁이 생겨주는 것은 식상이고, 목이 생겨주는 건 화니까, 화가 생겨주는 것은 재성이고 금이고, 토고, 그 다음에 재성이 생겨주는 것은 관성이고, 관성을 생겨주는 것은 인성이고, 인성이 생겨주고, 관성이 인성을 생겨주고, 이렇게 요 그림이 나와. 여기 나오고 그림.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다시 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개 나누죠. 비견, 겁재. 여기 뭐라고요?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관. 여기 나와.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밖으로 10개고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인데 여기다 뭘 포함하면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5개인데 낙까지 포함하면 몇 개죠? 6개죠. 그러니까 뭐라고? 육친이라고 쓰는 거고, 육친. 여섯 육자. 그 다음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십신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육친하고 십신은 똑같은 말이면서도 조금 접근하는 게 다르죠. 육친은 뭐가 빠져있어? 음양이 빠져있는 거지. 오행 중심으로 관계고, 십신은 뭐야? 음양까지 포함해서 10개의 관계가 풀어진 게 십신이야. 그죠? 육친과 십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 보세요. 요 십신의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승관발제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관이라고 써요. 그럼 관이 어디 있어요? 관이죠. 관인데 관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하나는 편관이 있고 하나는 정관이 있죠. 누가 더 좋아 보여요? 왜 좋아요? 그렇죠.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정관이니까. 그래서 승관발제 이 관은 편관하고 정관을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다? 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관을. 그러면
정관을 극하는 게 누구예요? 정관을 괴롭히는 식상이 관상을 극하잖아. 식신이 괴롭혀요? 상관이 괴롭혀요? 당연히 밑에 똑같이 음양이 똑같고 음양이 다르고 음양이 똑같고 음양이 다른 거니까 음양이 요 상관이 정관을 괴롭히겠죠. 뭐라고요? 정관을 괴롭힌다, 상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뭐다 이름이 상관이 나오는 거야. 왜 이름이 갑자기 여기는 편식, 정식이랑 안 나오고 상관에 나오는 이유가 뭐다? 관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관을 괴롭히는 것을 상하게 했다 해서 상관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상관을 엄청 나쁘게 봤습니다. 사주에 상관이 있다? 에이 배렸네. 흉시 나쁜 사람 봤어. 근데 저도 사주에 상관이 2개나 있지만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상관이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상관이 있으면 엄청 좋게 봅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상관. 그래서 이름이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입니다. 그럼 왜 이건 식신인데요? 식신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좋은지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정관의 유의가 뭐가 있어요? 편관을 극하는 게 식신이야. 편관이 뭔데? 음양이 쏠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편관을 보세요. 자, 갑. 이 갑을 극하는 그게 뭐예요? 이 중에서 갑은 목이죠. 목을 극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그럼 누구야? 경하는 신이겠죠. 갑을 괴롭히는 거죠. 경하고 아니면 신인데 경이 얘를 극할 음양이 얘는 똑같고 신하고 을은 음양이 똑같잖아요. 또 음양이 똑같은 게 이제 보통 극한다고 하거든요. 나를 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양이 똑같은 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극하면서 음양이 다 똑같으면 편관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얘기되죠? 그럼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럼 이것은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왜 나빠? 나를 극하는 거야. 몇 번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는 나를 극한다 해서 칠살이라고 합니다. 칠살. 나를 극하는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그러면 옛날에는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옛날 그 동화, 어린이 동화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였어요? 산 중에 살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호랑이. 이게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편관, 호랑이, 칠살은 다 같은 개념의 어뢰인 거야. 그죠? 꼭 기억해 놓으세요. 편관, 칠살, 호랑이는 같은 단어다. 7살이에요, 7살. 응,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7번째 글자가 나를 죽여버린다 이거죠. 극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칠살. 이게 편관이야, 편관. 편관이 호랑이야, 호랑이. 나중에 가면 이제 호랑이 제복을 입은 편관이면 호랑이 제복, 국가의 권력인 검찰, 경찰 뭐 이런 거 다 있다. 편관이라고 쓰죠. 근데 이게 칠살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관을 극하는 게 누구라고? 편관을 극하는 거. 그럼 식신은 뭐야? 식신을 보면 뭐예요? 여기는 호랑이 출몰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죠. 식신이 편관을 극해버리잖아요. 그럼 호랑이가 못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식신이 얼마나 좋아? 닐일이야, 니라고. 여기는 호랑이 절대 안 나타나. 그러면 식신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가 되겠지. 그래서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지만 식신은 편관을 극하기 때문에 좋은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식신은 어떻게 좋아? 호랑이가 안 나타나니까 소풍 온 거야, 소풍 왔어. 호랑이 출몰하지 않는 건 소풍이 왔어. 그러니까 뭐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 여유로운 거야. 이게 식신이야. 그래서 식신은 옛날에 굉장히 좋게 봤고 상관은 관을 상하게 했으니까 엄청 안 좋게 봤단 말이야. 이래서 용어가 식신상관이라고. 그 다음에 비견hợp제. 자 보세요. 옛날에는 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남자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돼. 책만 잡고 공부해야 돼. 그럼 누가 먹여주는? 여자지 당연히.
누군가가 뒷받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 만에 과거를 진급하는 것, 과거에 그 급제하는 것은 보장이 안 돼. 그럼 누가 필요해? 전격적으로 아내가 필요해, 아내. 아내가 계속 뭘 해줘야 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줘야 돼.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야, 돈이야. 그래서, 자, 이 관을 생겨주는, 정관을 생겨주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정관을 생겨주니까 이건 뭐다? 정제가 생겨주겠죠. 그래서 정제가 이름이 뭐다? 아내가 들고 오는 아내의 지창금이 되는 거야, 지창금. 지창금. 아내의 지창금. 옛날에는 그랬대요. 남자가요, 과거에 급제만 하면 남자도 관직을 얻고 지배계층으로 올라왔는데 동시에 그 아내도 신분 상승을 하고 거기다 덤으로 처갓집까지 다 신분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킬 때 어떤 얘기가 있어요? 처갓집에서는 모험을 하는 거야. 우리 곽 선생님이 과거 급제할 것 같아. 그럼 내 딸을 보내면서 거기다가 돈을 얹어주는 거야. 왜? 이 사람이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 계속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아내가 항상 돈을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다? 정제입니다. 나중에 21세기에 와서는 정제가 아내 역할도 되고 돈 역할도 합니다. 두 개로 분리시키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정제가 뭐였다고요? 아내가 들고 온 지창금을 정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지창금을 뺏어간 사람이 누구지? 극한. 이게 내놓잖아, 이거잖아, 이거. 겁제 뭐다? 죄를 겁탈한다 해서 겁제가 된 거야. 정제를, 죄를 겁탈한다 해서 겁제. 아까 상관 뭐고? 관을 상하게 한다 해서 상관이면 이건 겁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 편제. 편제는 뭐냐면, 이 아내의 지창금하고 좀 달리, 편제는 내가 극하는 문제. 내가 극한다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거죠? 아버지를 괴롭혀요. 왜?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자식은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를 괴롭힌다? 아버지를 극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편제가 뭐다? 아버지가. 물론 애인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근데 편제는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를 누가 극한다? 이 비견이 극해요. 그럼 비견이라는 게 뭐야? 이게 뭐 아버지를 극한다는 말이야. 아버지를 또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괴롭힌다는 뜻도 되지만 아버지 돈을 안 받고 내가 스스로 자수성 가한다는 것도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비견이라는 건 뭐냐면 어깨 비견. 나의 어깨를 딱 들어 세워서 독립적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 뭐 이런 것들 이건 다 나의 어깨를 치는 거 이런 건 나의 독립 이런 거 다 해서 이것은 이제 비견이라고. 편제 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독립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은 좀 비견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 네 개만 독특하게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현의정이 이렇게 써. 그래서 이게 되는 거야. 나랑 똑같네 비견. 나를 극하는 놈인데 편관. 편관은 뭐라고? 호랑이가 지금 누구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잖아. 나를 물어버리고. 정제, 식신, 정의, 상관 이런 것들이 관계의 명칭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또 알아봐야 의미야. 비겁은 어디다 쓰는 건데? 비겁은 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궁금하죠? 이걸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하는 이 오행의 관계도를 다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거 보면 자, 비겁, 식상, 음성, 재성, 반성 이렇게 가지고 비겁이 식상을 생각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각하고 재성이 반성을 생각하고 반성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비겁을 비겁이 재성을 극하고 재성이 인성을 극하고 인성이 식상을 극하고 식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붙였죠. 어떻게? 비견, 겁제. 여기는 식신, 안관.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자, 맨 먼저 안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비견,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많이 이제 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 아시면 돼요. 명확하게. 자, 비겁은 일단은 자, 육치는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로 많이 씁니다. 가족 관계. 자, 비겁은 뭐다? 가족 관계로 형제 자매를 많이 하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비겁. 비겁은 뭐다? 어깨를 나눠야 하니까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식상은 여자에게는 자식입니다. 자식을 식상으로 씁니다. 식상은 뭐라고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 식상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면서 자식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남자는 이게 장모고 처갑니다. 왜 그러냐면 재성은 남자에게서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정제는 아내이고 편제는 애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정제를 낳아주는 사람이 식상이니까 남자는 식상을 장모 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처가와의 인연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또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니까 여자에게 잘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식상 없는 놈은 남자들한테 식상이 있어야 돼. 식상. 여자에게 잘해주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흔히 식상 없는 놈을 뭐라고 하냐? 조선시대 사주라고 하죠. 조선시대 사주. 남존 여비 사상이 깔려 있어가지고 여자는 당연히 밥하고 애 낳아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식상 없는 남자들 멘트입니다. 뭐 결혼기념일에 뭐 이런 거 뭐 이게 뭐 100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왜요? 식상 없는. 근데 이것은 지장간까지만 봐요. 지장간까지 봤는데 어떤 사람은 천간 지장간을 눈치고 찾아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자에게 잘해주는 걸 모르는 조선시대 사주.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 애인과 아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편제성 정제도 많기 때문에 정편제로도 아내를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에게 여자가 재성이면 여자에게 재성은 이건 시댁입니다. 시댁. 그래서 여자 사주에 재성이 많은 사람은 시댁과의 인연이 많아요. 뭐 시댁과의 인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부모하고 관련성이 많은 사람들. 내가 평생교육을 이야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무릎을 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 시댁과의 막 이런 이야기하는.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 아버지입니다. 뭐가? 아버지. 재성. 특히 편제가 아버지죠. 편제가 없으면 정제로도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성은 남자에게서 자식입니다. 여자에게서는 이게 관성이 남자이죠. 왜 자식이 관성인지 알죠, 남자는? 관성이 나를 극하거든. 나를 극하는 존재는 남자는 자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관성을 남자로,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요. 그래서 여자는 관성을 남자로 봅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번 생은 남자 없이 그냥 살아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무제사주랑 무관사주가 둘이 만나면 또 찰떡궁합도 되기도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관성, 여자는 관성을 남자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인성은 남녀 모두에게 뭐다? 엄마입니다. 어머니. 엄마. 그래서 여기서 편의는 음양이 쏠려있죠. 그러니까 이건 계모, 이건 친모. 하는데 요즘에 계모 어디 있습니까? 다 계모 없지. 다 친모지.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 먼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세요. 육친의 가족관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물어보거든, 사주에서. 네 사주에 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네, 아빠가 안 보이네, 사주를 보니까 뭐 이런 거 할 때 뭐 한다? 다 이 글자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뭔 글자? 아버지가 안 보이냐면 사주에 편제가 없고 정제도 없고 넌 아버지하고 인연이 별로. 사주에 정인하고 편인이 없네? 엄마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지. 아니, 태어난 건 있지만 정인도 없고 편인도 없다는 말은 뭐다? 엄마와의 관계성이 안 보인다는 말은 엄마가 낳아주셨지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어디 해외에 나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제가 나셔가지고 나랑 인연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끊어집니다. 또 반대로 사주에 막 편제가 막 그득그득해. 그러면 예를 들면 여자 사주에 이거 안방에 나도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가 있어. 안방에 편제 아버지가 있네? 그럼 뭐야? 아버지 닮은 남자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시나? 아니면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남자를 결혼을 하나? 뭐 이런 거지. 또 남자가 사주에 막 정인이 가득해. 정인. 여기도 정인, 여기도 정인. 어휴, 사주에 왜 이렇게 엄마가 많아?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혹시 마마보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뭐 하는 거 쓰면 지금 이것들의 형태를 보고 막 읽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있죠. 여자는 약간 정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남자와의 인연이 이렇게 됩니다. 인성은 좀 나이가 지긋이 되는 사람이고, 반대가 뭐예요? 식상은 아랫사람이거든. 연하의 남자. 또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이 식상이 있다. 그럼 뭐라고 하면 이게 연하로 안 봐. 어차피 남자가 더 위이고 여자는 아래잖아. 그러니까 뭐 한다? 여기 식상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야, 여자에게 잘해주는 법을 아는 겁니다. 특히 이게 일지에 이게 안방에 식상이 있는 사람도 보면 여자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만나면 되게 좋습니다. 여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기 인성이 있으면 뭐하냐? 연상의 여자. 반대로. 정인이랑 편인 아무거나 있으니까. 네, 편인이야 정인이야. 이렇게 응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고, 지금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 이 개념부터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놔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요. 뭐 많고 적고 어디 그게 나중에 이거 다 배운다니까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각 자리마다 의미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걸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한다? 육친의 가장 기본 가족관계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